남편이 나를 밀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문장이 되기도 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젖은 금속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먹은 스카프의 무게가 목을 조였습니다. 심장 안쪽에서 파도 소리가 부서져 나왔습니다. 시야 위로 유람선 난간과 조명이 둥근 고리를 그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떨어지는 찰나 남편 민호의 입술이 아주 짧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바다는 깊었고 바람보다 차가운 계산이 표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물은 단숨에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위와 아래를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위는 빛이었고 아래는 어둠이었습니다. 위는 살아있는 말들이었고 아래는 삼켜진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은빛, 부유물과 거품뿐이었습니다. 동시에 며칠 전부터 다가오던 예감이 뼈에 스며들었습니다. 서랍 속 보험증권, 잔금 풀린 화면의 메시지, 거짓말보다 조용했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외침은 파도처럼 번져 선내 방송과 선장실 알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원 지우가 구명 보안을 던졌습니다. 바람은 북서에서 동쪽으로 불었고 조류는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의 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된 선택이 실현되었으므요. 유람선의 백고동이 저녁 항만을 밀어냈습니다. 불빛이 축포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배경으로 각자의 사연을 사진에 고정했습니다. 선원은 미소 지으며 기념사진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팔을 들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서연의 미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화목해 보였으나 사진 밖의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다정했으나 목 안쪽에 색가루 같은 거칠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에 실린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한때 온기였던 그 무게가 요즘은 이유 모를 피로와 거리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갑판 끝자락에는 노부부가 서로의 코트깃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푸근했습니다. 젊은 연인은 사진을 찍어주며 웃었습니다. 중학생 또래 소녀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hul었습니다. 선원 지우는 구명정과 난간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단 하나 한 남자의 심장 박동만 예외였습니다.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숫자들이 서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미지급 어음, 반년 뒤 만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 전 갱신한 보험증권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특약 문구가 얇은 종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면 위 반짝임은 구원이 아니라 유혹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결혼 7주년을 위해 새 원피스를 샀습니다. 숫자 7에는 비가 와도 반짝이는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은 펜던트를 만지며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때 민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난간의 기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쓸어내렸고 그녀는 잠시 마음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쪽에서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짧은 문장과 그 뒤의 침묵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언제나 시작보다 차갑고 단단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얇게 굳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셋 디너 예약됐습니다. 8시 반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들을 입안에서 몇 번 씹었다가 삼켰습니다.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룸 709호가 그들의 객실이었습니다. 아늑한 실내 미니바, 리본 묶인 과일 접시, 창밖으로 밀려오는 검푸른 수면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 깔끔한 헤어, 얇은 립스틱. 그 위로 아주 얇은 균열이 지나갔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금이었습니다. 선셋 디너는 코스 요리로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수포와 버터 향이 감도는 생선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재즈가 테이블 사이를 흘렀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여기. 라고 말했습니다. 예쁘고 맛있고 문제없는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엎어두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켜졌다 꺼질 때 잠금 화면에 두 글자가 스쳤습니다. 유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기포처럼 부풀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일 아닙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는 평평하게 웃었습니다. 코스의 마지막 초콜릿 플레이트 가장자리에 숫자 7이 그려져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깨를 맞댔습니다. 셔터 소리가 추억을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를 감추었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민호가 앞장서 객실 문을 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문 옆 유리창에 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선원지우가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스치듯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는 반복 확인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볼터의 조임, 고정핀의 위치, 사람들의 표정을 잊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와서 서연은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샤워하러 간 민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림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유라, 걱정 마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이면 됩니다. 유라,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방법 있다고요. 유라, 제가 믿는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서류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 박동을 스스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서류, 방법, 마지막. 며칠 전 서랍 속에서 본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제자리로 내려놓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바다는 같은 파도를 반복했습니다. 덮고 젖히고 다시 덮었습니다. 복도에서 카터 바퀴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움이 어떤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갑판에 나가서 바람 좀 쐴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쉽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더 쉽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만 어렵습니다. 갑판은 밤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닥 조명이 발밑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노부부는 이미 객실로 들어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쌍안경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선원지우는 멀리서 난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그는 습관대로 일을 했고 그 성실함 덕분에 어떤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 그 안에서 흔들리는 초점 같은 것들을요. 민호. 서연이 불렀습니다. 예. 우리 괜찮습니까? 민호는 짧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당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나 몰래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민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편함인지 당황인지 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유라. 오해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날카롭게 빛났다 사그라졌습니다. 일입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늦은 공연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럼이 둔탁하게 울렸고 바람이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서연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끝없는 검은 수평선 위에 유람선 불빛이 별처럼 떠 있었습니다. 별은 예뻤으나 얼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갑판 위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 가까이에 섰습니다. 물결이 배의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의 손이 난간 위로 올라왔고 서연의 손도 그 곁에 놓였습니다. 두 손 사이로 바닷바람이 흘렀습니다. 나는 당신께 미안한 게 많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와 파도 사이 소리의 틈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면 말하십시오. 말한다고 달라집니까? 적어도 제가 당신 편일 수는 있습니다. 민호의 눈에 두려움이 번쩍였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에서 더 오래 자리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을 밀어내는 종류의 절망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선원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난간을 후로보다가 잠시 두 사람 쪽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몇 마디를 주고받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극히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어깨 각도가 바뀌고 팔꿈치가 접히고 손바닥에 힘이 실렸습니다. 서연은 그 힘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밀침이었습니다. 난간은 키 높이였고 그녀의 중심은 앞으로 쏠렸습니다. 민 그녀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발이 철제턱에 걸렸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바람이 먼저 떨어지고 그녀의 몸이 뒤따랐습니다. 찰나에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놀람을 연기하는데 서툰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안도의 비율이 틀렸습니다. 그의 손이 뻗었으나 늦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늦었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기절이 찾아왔습니다. 귀 속에서 침묵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위가 어디인지 가늠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폐 속 통증을 밀어내고 얼굴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멀리서 형광빛 구명 보안이 다가왔습니다. 휘슬 소리와 무전이 얽혔습니다. 사람 떨어졌습니다. 자연 확인하십시오. 선원지우가 뛰었습니다. 그는 줄을 풀어 구명 보안을 던지고 해상 구조 매뉴얼을 속사포처럼 읊었습니다. 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우의 팔은 규정 속도를 넘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물 위에서 몸부림치는 손을 보았습니다. 서연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 사이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매번 사람을 끌어당겼다가 내던졌습니다. 몇 번의 파동 끝에 서연은 난간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바닷물이 갑판에 한 번 더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여보, 괜찮습니까? 내가 잠깐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엉켰고 눈가에는 눈물처럼 보이는 것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배가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민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등에 난간 도색이 벗겨진 자국이 길게 묻어 있었습니다. 철가루와 페인트 가루가 송금 사이에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었으나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조각이었습니다. 유람선은 비상보고 절차에 따라 해경과 연락했습니다. 선내 의무실에서 서연은 담요를 둘렀습니다. 체온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목 상처를 소독하며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단어가 맨살을 스치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경 형사 고은과 박진수가 승선했습니다. 떨어지기 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오래된 일들 때문에요. 남편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호는 눈을 붉혔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돌아 있었고 아내가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선원 지우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손과 손, 어깨와 어깨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려 애쓰며 진술했습니다. 강풍은 아니었습니다. 가판은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두 분은 충분히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피의자 손등에서 난간 도료 가루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이 회수되었습니다. 야간 모두 화면에서 하얀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화소는 부족했고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사이로 동작은 남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앞으로 나아갔다가 곧장 뒤로 젖혀지는 미묘한 각도였습니다. 형사 고은은 영상을 멈추고 손동작을 몇 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습관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실 수색에서는 한 달 전 갱신된 보험 정권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약에는 선박 여행 중 사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유라와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서류, 방법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상안경을 걸고 다니던 소녀는 아저씨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감쌌고 노부부는 두 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차분했고 때로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장은 완전했으나 동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사는 이어졌고 배는 예정된 기항지에 닿았습니다. 항만의 네오는 또 다른 밤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저체 온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은은 벤치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고의 가능성 높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호는 조사실로 향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영상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술에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미끄러질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법원 감정의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냉기를 통과해야 진실은 형태를 얻었습니다. 법정에 봄빛이 들었습니다. 창틀 위에서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와 항만 관계자, 그리고 얼굴을 가린 여자가 앉았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는 소환되었고 일부 진술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목소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만큼만 흔들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투자 관련 컨설팅 사이였습니다. 문자에서 말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는 무엇입니까? 보험증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혹시라도라는 말로 먼저 꺼냈습니다. 심리분석가는 정원대에서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논란과 공포가 뒤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즉각적 구조 행동이 동반됩니다. 팔 근육의 반응, 시선 추적, 주변 호출 같은 것입니다. 본 사건 영상의 시차는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영상은 저화질입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선원들도 증언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즉시가 여기서 몇 초를 가리킵니까? 그 몇 초 동안 피고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었습니까? 판사는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고의로 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삼켰고 판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증거가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등의 페인트 가루, 메시지의 단어들, 보험증권의 날짜, 그리고 우리 사이의 침묵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와 계산할 때 같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날 그는 여보 대신 서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헤어지던 날처럼 불렀습니다. 판결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것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봄 오후 판사는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며 간접 증거들이 상호 보완하여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살인미수 유죄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뉴스 속보는 유람선에서 아내 추락 남편 유죄 같은 제목으로 세상을 돌았습니다. 제목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긴 것은 사람들의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또렷한 것이 자리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패배는 때로 늦게 오는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몇 걸음마다 숨을 고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금 냄새 대신 매연 냄새가 섞인 도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움은 이제 두려움의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맑음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선원 지우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난간을 더 자주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는 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대개 누군가의 성실한 일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습니다. 유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밤마다 바다 소리를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바다 소리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킬 수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훗날 혼자 배를 탔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해가 늦게 지는 항로였습니다. 갑판 위에 아이의 웃음, 연인의 농담, 누군가의 한숨이 덤성덤성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바다를 보는 가장 좋은 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해가 수평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빛은 예전처럼 예뻤습니다. 다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발밑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밀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바다가 한 번 더 반짝였습니다.